안녕하십니까? 2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전용 입국장 3곳이 인천공항에 설치돼 오늘 0시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대응 지침을 변경해 적용합니다. 확진자와 2m 이내에 있었거나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했는데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중 2번 환자가 완쾌돼 보건당국이 퇴원을 검토 중입니다. 1번 환자도 폐렴 증상이 사라져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강원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면 면역력이 약해져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40% 선에서 30% 선으로 하락한 가운데 당에서 불출마 요청을 받아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내정됐습니다. 네, 오늘 0시부터 중국발 항공기 승객들이 인천공항에 설치된 중국 전용 입국장에서 입국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2곳, 제2터미널의 1곳 등 중국 전용 입국장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0시 40분에 도착한 베이징발 항공기 탑승객들부터 조치가 시행됐는데 유증상자나 후베이성 체류 경험자는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기는 주기장과 게이트를 터미널 가장자리 쪽에 배치해 다른 항공기 승객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도록 의무화했는데 현장에서 검역관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실제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허위 연락처거나 연락할 수단이 없는 경우 입국이 거부됩니다. 최근 2주인의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은 국내 입국이 제한됩니다.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을 소지했거나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가졌으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던 환자 1명이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15명 확진자 가운데 처음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 2주 만에 사실상 완쾌된 환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24일에 입원한 2번 확진자 55살 남성의 상태가 호전돼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는 아직 치료제가 없는 만큼 환자 개별 증상에 맞춰 처치하고 있는데 이번 환자에게는 HIV, 이른바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로 쓰이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검사도 많이 호전이 되셔서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중지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환자는 체내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24시간 간격으로 2번 확인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통상 이 경우 퇴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종 감염병인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선 의료진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른 확진자 14명의 상태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중증 환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확진자인 35살 중국인 여성은 폐렴 증상이 거의 사라져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흘이 중대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도 방역이지만 무증상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하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앞으로 길게는 열흘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접촉자 기준을 강화하지만 문제는 무증상자의 감염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무증상자의 감염 가능 여부를 감안하지 않았던 질병관리본부는 지침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29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한 대로
확진자의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의 접촉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무증상에 대한 감염력은 아직은 더 많은 근거들이 좀 쌓여야 되지만 독일의 사례나 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의 보고들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 무증상자가 전염시킨 사례는 없지만 무증상자의 전파 가능성 경고는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정부가 기존 대응 방침을 재정비하기로 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접촉자가 많았던 12번 확진자인 중국인 남성과 아내인 14번 환자의 동선도 공개됐습니다. 12번 확진자와 강릉의 한 리조트에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된 육군 일병은 격리 조치됐지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12번 확진자는 지난달 19일 입국 전 일본에서 2차 감염된 중국인 남성으로 입국 다음 날인 20일쯤부터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서울 신라면세점을 방문한 12번 확진자는 밤 11시쯤 부천의 한 식당을 이용한 게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2일엔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강릉으로 이동해 1박 2일 동안 강릉의 음식점과 카페 등을 이용했습니다. 27일에는 앞선 20일 들렀던 면세점을 또 방문한 뒤 지하철을 타고 부천의 약국까지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일엔 14번 확진자로 분류된 아내와 부천의 보건소와 대학병원, 그리고 대형마트까지 함께 방문했습니다. 동선이 추가 확인되면서 12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전날 138명보다 223명 늘어난 361명에 달합니다. 지난 23일 12번 확진자가 강릉을 방문한 당시 휴가를 나온 육군 일병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탄 사실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군 당국은 부대로 복귀한 해당 일병을 격리 조치 후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일병과 같은 생활관을 쓴 7명도 격리 중으로 모두 특별한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기사로 전해드리고 있지만요. 여전히 신종 코로나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주진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정부가 중국 전역의 관광 목적 방문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다가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걸 또 번복한 게 논란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제 발표에서 정부는 중국 전역의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해서 철수 권고로 상향하고 관광 목적의 방문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 4시간 뒤에 언론에 따로 문자를 보내서 이 내용을 번복한 겁니다. 보시는 게 이제 문자 내용인데요. 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정정이 돼 있습니다. 예. 결정에서 검토로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발표도 결국은 검토로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떨어져서 입장을 바꿨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 앞서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을 때 중국이 대놓고 반발을 했었거든요. 결국 우리 정부도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결국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건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제적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또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사실 중국 측 목소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자꾸 외국에서 입국 금지 조치나 여행 금지 이야기가 나온다면 결국은 중국이 방역에 실패했다고 광고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측도 이거를 강행하려면 정당화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세계보건기구도 여행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밀고 나갈 명분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감염 원인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확진 환자 중 4명이 그 우한의 국제 패션 센터라는 곳에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새로 전해진 내용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확진 환자 3번, 7번, 8번, 그리고 15번 환자가 우한 국제 패션 센터 한국관인 더 플레이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어제 관련한 질문도 쏟아졌는데요. 보건당국은 이곳이 감염 의심 장소로 추정되는 만큼 우한 한인 상인회나 혹은 총영사관을 통해서 더 플레이스에서 일했거나 다녀간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약 5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 많은 환자가 발생했던 만큼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더 플레이스라는 방문지 이력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우리 환자들 중에서 혹은 여기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서 추가 의심 환자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앞선 기사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뭐 밀접 접촉자나 뭐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그냥 접촉자로 관리를 하기로 해서 이제 격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업이나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가 격리자마다 앞으로 1대1 담당자를 지정해서 감시망을 더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불편함 없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자가 격리에 따른 생활 지원비나 유급 휴가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네. 지난 2015년 메르스 때를 보면요. 가구당 지원 금액이 1인 가구는 43만 원, 2인은 74만 원, 3인 가구는 95만 원 이런 식이었습니다. 또 입원이나 격리 조치로 유급 휴가를 받을 경우에는 협조하는 회사에 정부가 지원금을 줬는데 1일 최대 13만 원씩 나갔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다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사실 정부는 이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무증상에서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하면 또 지금까지 집계한 접촉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는 확진 환자를 분류하면 확진 환자가 나오면 역학조사를 할 때 증상이 발현된 장소와 시간을 기준으로 그 뒤에 들린 곳과 만난 사람만 시설 소독이나 접촉자 분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증상 감염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확진자들이 발열이나 기침 증상을 보이기 전에 갔던 장소, 그리고 만난 사람들을 다시 모두 다 추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만약 WHO 공고처럼 증상이 나오기 하루 전까지만 역학조사를 넓힌다고만 해도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증상 발현 전 동선도 역학조사에 추가할지 정확한 내용을 오는 7일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 오늘로부터 사흘 뒤입니다. 네. 이 사흘 사이에 추가 환자가 더 나온다면 결정을 보류한 것이 과연 적절했냐, 이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날씨가 영하권으로 접어든다고 해요. 오늘도 상당히 추웠는데 한파가 이렇게 온다면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사실 앞으로 계속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한파가 이어지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 전문가 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찬 공기를 들이마시면은 그런 세균 바이러스 항원을 밖으로 이제 배출시키고 이제 사멸시키는 그런 이제 섬모 운동이나 면역 세포 같은 것들이 활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결국에는 체내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요.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336곳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을 앞둔 대학들도 잇따라 개강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휴업에 들어간 초등학교입니다. 학부모가 운영하는 매장에 10번과 11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자 전격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개학 연기는 없을 것이라던 교육부도 입장을 바꿔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우려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어제 개학을 할 예정이었지만 개학을 미루거나 휴업을 한 학교는 전국 유치원 245곳, 초등학교 53곳 등 총 336곳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3,800명이 넘는 경희대는 어제 3월 2일 예정이던 개강을 일주일 뒤인 9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1,100명이 넘는 서강대도 학교 홈페이지에 개강을 2주 연기한다는 공지를 띄우며 졸업식과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계는 입학식, 졸업식 취소나 개강 연기를 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지금 비자 발급받아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재학생들도 이제 또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학들은 개강 연기에 따른 여파를 줄이려고 원격 수업을 확대하고 신입생의 1학기 휴학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마스크를 찾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이 마스크 구하기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정부의 집중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중간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빼돌리는 사재기 업자들 때문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공장 한편에 마스크 8만 장이 담긴 박스 수백 개가 쌓여 있습니다. 중간 유통업자가 원래 가격인 400원보다 3배 넘게 비싼 1,400원에 파는 마스크인데 소량으로는 물건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낮게는 팔진 않아요. 최소 5만 장, 10만 장. 지금 거의 힘들 거예요. 중국 브로커들까지 몰리면서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2천 넘어 왔어요. 중국은 다 공장에 가서 현금 들고. 이런 마스크 사재기 거래는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100만 장은 기본, 500만 장까지 대량 구매를 원하고 판매자는 장당 2,000원이 넘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중간 유통업자들이 비싼 값에 대량으로 물건을 빼돌리면서 온라인에는 이미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편의점 같은 일반 소매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없어요. 다 나와가지고 공급이 안 돼 지금. 올 수도 없고. 마스크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사재기 업자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싱 대사는 오늘 오전 10시 주한 중국 대사관 본관에서 중국 정부의 방역 노력과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한중 양국의 공조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싱 대사의 오늘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환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 핵산이 발견된 건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이제 일회용 장갑까지 끼고 다녀야 하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중국 광저우일보가 SNS 웨이보에 올린 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 핵산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家门口的这个防盗门的门把手上，我们也采样检出了这个病毒，所以说这也是提示我们就是说 손잡이에서 바이러스 핵산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SNS는 3억 건이 넘는 조회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제 일회용 장갑까지 끼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저우일보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리모컨과 변기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촉하는 물건에 대한 소독 필요성을 강조했고 용변을 본 후에는 반드시 변기 뚜껑을 덮고 물을 내린 후 손을 잘 씻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범보수 중도 통합을 계기로 당명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창당하는 미래한국당 대표에는 불출마 선언을 한 한선교 의원을 내정하는 등 총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비공개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범보수 중도통합 정당의 새 당명이 논의됐습니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끝난 뒤 통합신당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대통합신당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와 의결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도 오는 6일 통합신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이 마무리되고 최종 당명이 확정되면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에서 이름을 바꾼 지 3년 만에 새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확보를 위해 별도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대표에는 사선 한선교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한 의원은 앞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비례정당에 갈 의사도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지만 혹시 비례한국당에서 그런 일 없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직접 대표직을 요청하면서 그제 늦게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서울 종로에는 한국당 정치 신인이 대항마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르면 내일 황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측근인 삼선의 이찬열 의원이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손 대표에게 오는 10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전원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 의원이 가장 먼저 탈당하게 됐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무면허 차량이 일가족이 탄 SUV를 들이받아 8살 쌍둥이 자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로 숨진 가해 운전자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를 달리던 한 SUV 차량이 갑자기 연기와 함께 강하게 튕겨나옵니다. 날아오는 차량 파편에 시민들이 달려나가고 피해 차량에서 사람들을 꺼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사고는 이렇게 곡선 구간이라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벌어졌습니다. 나가보니까 그 차들이 섰더라고요. 차가 두 대가. 이쪽에도 차가 하나, 이 앞에가 부서지고 저 위에도 부서지고 그래. SUV 뒷좌석에 탄 8살 쌍둥이 자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쌍둥이의 부모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람이 둘 다 내리질 못하더라고요. 사고가 커서. 뒤에 그 애들이 2명 있었는데 애들이 그냥 꼼짝도 안 해. 안전벨트를 맸는데 애들이 안타깝게. 가해 차량 운전자 이모 씨는 현장에서 숨졌는데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음주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혈액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체열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차에 뭐 정확하게 나오지.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얼마 전 호주엔 재앙과도 같은 산불이 일어났죠. 산불로 코알라들이 많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이 코알라들을 보살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검사를 받고 있는 코알라 한 마리. 초점을 잃은 눈이 상황이 좋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이곳은 호주의 코알라 병원인데요. 얼마 전 호주에 일어난 산불로 호주 전체 코알라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된 코알라들은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병원 안은 심각한 수준의 아픈 코알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병원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돕겠다고 말하는데요. 따뜻한 보살핌의 손길로 코알라들이 얼른 나았으면 좋겠네요. 보디캠을 찬 경찰이 어딘가로 마구 뛰어가는데요. 흔들거리는 보디캠이 상황의 위급함을 말해줍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미국 미시간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흔들리는 경찰의 보디캠이 향한 곳은 구조 현장. 한 여성이 얼음물에 빠져 있습니다. 친구와 낚시를 하러 나왔다가 물에 빠진 이 여성. 물이 너무 깊어서 혼자선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친구가 주변 사람들을 불러왔고 구조된 겁니다. 여성은 사람들이 있는 부둣가 근처더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처럼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물가에선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입춘 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라는 속담처럼 딱 절기에 맞춰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각 서울 영하 5.8도, 대관령은 영하 15.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사실 예년과는 비슷한 추위입니다. 하지만 최근 온화했던 겨울 날씨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진 강원 내륙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만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찬 공기가 더 들어오면서 퍼지겠고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낮에는 영하 4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입춘 한파의 기세는 금요일 낮부터 꺾이겠습니다.
오늘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낮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퇴근길 무렵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늦은 밤에는 남부 곳곳에서도 눈이 오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서부 내륙에서 1에서 5cm의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눈 소식이 없는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춘천 영하 8.9도, 대전은 영하 5.7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춘천 3도, 대구 7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